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은비수다방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특이하게도 장마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태풍과 집중호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오늘도 또 어디선가 갑작스런 폭우 소식이 들려오죠.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벽지 모서리를 보니 검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옷장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신발장에서는 발냄새와 섞인 눅눅한 냄새가 올라와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습기 때문에 온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습기를 사자니 전기세가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그냥 참고 지내자니 곰팡이는 점점 번져가고 집안 공기는 답답하기만 하고요. 특히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 이런 환경은 정말 걱정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아니, 거의 공짜로 습기를 잡고 곰팡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방법들이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지혜이면서 동시에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껏 전혀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물건들의 숨겨진 능력을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시면, 아, 이걸 이제서야 알았네 하면서 무릎을 치실 거예요. 왜 끝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더 이상 갑작스런 비 소식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습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안심하고 재울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먼저 왜 우리가 습기와 곰팡이를 그렇게 경계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는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이고 습도가 60%에서 80%를 넘어서면 급속도로 번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여름철 환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더운 날씨에 비까지 자주 내리면 곰팡이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인데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고 부르는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독한지 아시나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를 보면 이 독소는 268도의 뜨거운 온도에서야 분해될 정도로 강력해서 일반적인 요리 과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20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된장 33개 제품에서 이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기도 했어요. 다행히 유통 전에 발견돼서 소비자 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위험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핀 음식은 절대로 아깝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떼어내고 먹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바로 양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초를 그저 정전 났을 때 쓰거나 좋은 향을 퍼뜨리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양초에는 놀라운 습기 제거 능력이 숨어 있어요. 양초가 타면서 연소 과정을 통해 공기 중의 수분을 함께 태워서 실내 습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양초 불꽃이
습기를 먹어치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연소를 통한 습기 제거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초가 탈 때 냄새 입자들을 잡아당겨 제거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날 때 양초를 10분 정도만 켜둬도 냄새가 많이 사라져요. 음식 냄새나 퀴퀴한 습기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부엌에서 생선 구울 때 양초를 켜두시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양초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두시고 잠들기 전에는 꼭 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비법은 바로 수치의 놀라운 과학적 원리입니다. 수치 습기를 빨아들인다는 건 많이 아시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숯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1g당 무려 축구장 넓이만큼의 표면적을 가진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나 있어요. 이 구멍들이 바로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수체 습도 조절 능력이에요. 습도가 높을 때는 이 구멍들이 수분을 쏙쏙 빨아들이고 반대로 주변이 건조해지면 저장해둔 수분을 천천히 내보내는 천연 습도 조절기 역할을 해요. 마치 똑똑한 로봇처럼 스스로 알아서 습도를 맞춰주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수치 몸에 좋은 음이온이라는 걸 내뿜는다는 거예요. 이 음이온은 공기를 맑게 하고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출 집안에 두면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하는 셈이에요. 수출 사용할 때는 처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서 먼지를 제거한 후 그늘에서 말려 사용하시면 되고요.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물에 씻어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처음처럼 다시 새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정말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습기 제거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더 놀라운 비법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정말 신기한 비밀 무기는 바로 솔방울입니다. 솔방울이 습기와 관련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솔방울에는 정말 놀라운 성질이 숨어 있어요. 솔방울은 날씨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맑고 건조한 날에는 활짝꽃처럼 피어나고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꽃봉오리처럼 꼭꼭 오므라든답니다. 이건 솔방울이 나무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기 중 습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런 솔방울의 성질을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솔방울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솔방울이 오므라들면 비가 온다는 신호였던 거죠. 이 특성을 활용해서 천연 가습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솔방울을 깨끗한 물에 담가두면 물을 빨아들여서 오므라들었다가 주변이 건조해지면 서서히 물을 증발시키면서 다시 활짝 펴지는 거예요. 서대문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예쁜 유리그릇에 솔방울과 물을 함께 담아두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가습기가 완성돼요.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진 실내나 반대로 여름철 너무 습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알맞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보기에도 예쁘니까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서 손님들이 오면 이게 뭐예요? 하고 신기해 하실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바로 녹차 찌꺼기의 놀라운 활용법입니다. 혹시 녹차나 보리차를 드신 후 찌꺼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 정말 아까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소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강력한 세균 억제 효과와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쁜 세균들을 물리치는 천연항생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타닌은 나쁜 세균의 껍질을 단단하게 굳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설사할 때 차를 마시면 좋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름철에 말린 녹차 찌꺼기를 얇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옷장이나 서랍장에 넣어두면 곰팡이 냄새를 깨끗하게 없애줄 뿐만 아니라 은은한 차향이 옷에 배어서 입을 때마다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또한 녹차 찌꺼기를 신발장에 넣어두면 습기와 냄새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운동화 냄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캐나다 한국일보에서도 이런 활용법을 추천했는데요. 녹차의 엽록소라는 성분이 냄새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 녹차 찌꺼기를 작은 그릇에 담아 넣어두면 김치 냄새나 마늘 냄새 같은 강한 냄새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꼭 햇볕에 바짝 말려서 사용하셔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비법은 우리 주방에 항상 있는 굵은 소금 활용법입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면 굵은 소금에 들어있는 염화칼슘이라는 성분이 정말 뛰어난 습기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금은 본래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의 습기를 자석처럼 빨아들여서 자기 몸에 저장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이걸 흡습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소금의 이런 성질을 활용하면 천연 제습기를 만들 수 있어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큰 병이나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서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기만 하면 돼요. 싱크대 밑이나 빨래 건조하는 곳, 화장실 구석 같은 곳에 두시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100세 시대 신문에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싱크대 밑 같은 습한 공간에 굵은 소금을 놓아뒀더니 정말 눈에 띄게 습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습기를 흡수해서 눅눅해진 소금은 햇볕에 말리면 다시 뽀송뽀송하게 되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경제적이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소금에 라벤더 오일이나 레몬 오일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습기 제거와 함께 좋은 향까지 퍼져서 일석이조예요. 여섯 번째 비법은 바로 신문지의 과학적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지로 습기를 제거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원리와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신문지는 나무 펄프로 만들어져서 아주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많이 뚫려 있어요.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 덕분에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100세 시대에서 추천한 방법에 따르면 이불이나 매트리스 밑에 신문지를 깔면 습기 제거에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바닥이 차가운 방에서 잘 때 이불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넣거나 한 장씩 펴서 신발 사이에 끼워두면 좋아요. 특히 비에 젖은 신발에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넣어두면 하룻밤 사이에 신발 속 습기가 깨끗하게 빨려 나와요.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도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권장했는데요. 습기와 냄새는 물론이고 존벌레 같은 벌레까지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지는 돈도 안 들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로는 정말 의외의 방법, 보일러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더운 여름에 보일러를 틀다니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름철처럼 집안 습도가 많이 높을 때 보일러를 약하게 30분 정도만 가동해도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실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습도는 크게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25도에서 27도로 겨우 2도만 올라가도 습도는 10% 이상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철에 집안이 찝찝하고 끈적끈적할 때 보일러를 잠깐만 가동하면 체감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훨씬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껴져요. 다만 너무 오래 틀면 요금만 나가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비가 며칠 계속 내려서 집안이 축축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정말 효과를 보실 거예요. 8번째 비법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입니다. 매일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커피 찌꺼기에도 숯과 비슷하게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냄새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서울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를 햇볕에 잘 말려서 신발장이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습기 제거와 냄새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냉장고 같이 문을 닫아두는 공간에서는 각종 음식 냄새를 빨아들여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반드시 햇볕에 바짝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햇볕에 충분히 말리신 다음에 사용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비법들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습기 제거 비법들이 남아있거든요. 9번째는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요. 바로 벽돌 활용법입니다. 벽돌도 흙을 구워 만든 거라서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습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깨끗한 벽돌을 물에 담갔다가 습한 곳에 놓아두면 천연 제습기 역할을 해요. 물론 거실 같은 곳에 두기에는 보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지하실이나 창고, 다용도실 같은 곳에서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습한 구석에 두시면 좋아요. 10번째는 바로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산세베리아, 관음죽, 아레카야자, 행운목 같은 식물들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관음죽은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두면 습기 제거 능력이 더욱 좋아져요. 이런 식물들은 습기 제거와 함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어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 특히 좋습니다. 살아있는 천연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별한 비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피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계피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곰팡이 예방에 정말 좋아요. 계피 몇 개를 옷장이나 서랍에 넣어두면 좋은 향과 함께 곰팡이까지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라벤더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말린 라벤더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이불장이나 옷장에 넣어두면 진드기와 좀벌레를 막아주고 습기도 어느 정도 조절해줘요. 게다가 라벤더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잠들 때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바로 환기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습기 제거 방법을 사용해도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하루에 2~3번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 식사 후에는 꼭 10분 이상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환기를 할 때는 마주보는 창문을 모두 열어서 공기가 시원하게 통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안 곳곳을 자주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벽 모서리나 창문틀, 싱크대 및 화장실 타일 사이 같은 곳에 검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곰팡이의 시작이에요. 이런 것을 발견하시면 바로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닦아내시고 앞으로는 그곳에 특별히 신경 써서
습기 관리를 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한 번만 시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저녁 양초를 30분 정도 켜두는 습관, 일주일에 한 번씩 숯을 햇볕에 말려주는 습관, 녹차나 커피를 마신 후 찌꺼기를 모아두는 습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서너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분명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은비수다방이었습니다.